어, 9장 내용이 이제 강압에 관한 에, 강압과 국가라고 하는 그 주제로 되어 있었는데, 아,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고 나서 에, 추가적으로 질문이 몇 가지 들어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보충 토의를 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에,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그 내용, 강압의 예를 몇 가지 이제 들었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강압이라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조폭이 어떤 시장 상인에게 그 물리적인 힘을 이용을 해서 돈을 갈취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강압이죠. 그 시장 상인은 자신의 자유가 상당 부분 그 훼손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만약에 직장에서 고용주가 회사원을 해고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강압인가? 이런 경우는 이제 강압에 예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보수가 깎일 수는 있지만 다른 직장을 찾아서 이제 가는 그 관계, 고용 관계죠. 이거는 이제 고용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일종의 give and take, 실리적인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고용 계약을 어기지 않는 한 이것은 아, 강압의 사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국은 뭔가 그런 경우에 지나치게 고용주를 좀 압박을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고용주를 상대로 강압이 작용하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에서 국가가 건설 업체나 이런 데다가 건설 원가를 밝히라고 한다라든지 하는 것은 명백하게 기업의 그 기본적인 그 자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압이고, 또 그 최근에 그 예에 속하는 것이지만 어떤 지금 그 코로나 이 문제로 해가지고 마스크가 품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뭐 착한 가격이니 뭐 하면서 가격을 통제를 하고 또 이 규격을 통제를 하고 뭐 하는 식으로 이리저리 이제 이것을 갖다가 통제를 가하는 이런 가격 통제 이런 거는 이제 하나의 그 강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 시장 원리가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아, 말하자면은 자유스러운 자율적인 그런 체제가 작동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에, 원래 의도했던 바에 그 이제 이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유튜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하나의 그 방송인의 그 사례를 골프장 멤버십 룰에 아, 도착 도착했을 때는 자켓을 입고 들어오게 돼 있는 그런 룰이 돼 있었는데 안내인이 그런 그 룰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거쳐 입으세요 하면서 자켓을 내밀었는데 이거를 그냥 화내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런 예는 화내고 돌아가는 데까지는 뭐 자기의 그 자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그 화를 풀 목적으로 방송계의 지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대기업을 핍박을 했다라면은 그 방송인이 일종의 강압적인 그런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서 이제 에,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너무 까맣게 썬팅을 해가지고 차가 투과를 해가지고 앞차를 볼 수 없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지나친 법이 있으나 전 국민이 집단으로 일종의 떼법으로 이 법을 갖다가 무력화시킨 예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 그 강압의 사례는 아니지만 이 국민이 아, 우리가 흔히 그 좀 떼법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준법 정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그 좋지 않은 예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사적인 영역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돼 있는데 거의 그 특권적인 자유죠. 그 영역 속에서는 누가 침범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인 경우에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아, 잘 지켜지고 있다. 그 예를 극단적인 예를 들어봤을 때 이제 북한 사회 같으면은 5호 담당제 뭐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섯 집씩 묶어가지고 그 중에 한 가구에는 어떤 당원에 직접 보고를 하는 그런 그 요원을 갖다 배치를 해가지고 주민을 갖다 감시하는 이런 체제인데 이런 것이 한국 사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사적인 영역을 감시해야 한다라든지 하는 것이 없는 걸로 봐서 사적인 영역 속에서의 어떤 자유 이것은 잘 지켜지는 그런 사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특유의 그 어떤 사회적인 무언의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뭐 너무 호화스러운 그 사치에 가까운 그런 생활을 한다라든지 하면은 사회로부터 질책을 받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테니스 선수, 페더러 같은 사람만 해도 개인용 그 제트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자기가 향유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자유스럽게 돼 있는데 한국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아직까지 그런데 하이에크가 봤을 때는 이런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에, 일종의 그 사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될 건 없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실험적인 그런 그 비용을 지출을 한 덕에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이 나중에는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사치였던 그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런 날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 토지의 공개념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토지의 공개념, 이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적인 영역이란 말하고 결부지어서 본다라면은 나중에 국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국가 땅 위에다가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사적인 영역이니 자유니 하는 얘기를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토지의 공개념. 아,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그 고용의 독점 문제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고용주가 유일하게 국가가 유일한 고용주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용주한테 밑보였다. 국가에게 밑보였다 하는 것은 거의 죽음과 다름없는 그러한 그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강성 노조로 인해서 고용주가 상당히 그 강압을 당하는 그런 그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느냐면은 뭐 당장에는 나를 위한 그런 제도가 이렇게 작동이 돼서 내가 상당히 뭐 해피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가 지나쳐 가지고 만약에 사회 속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 곧 고용주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몰락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정부가 유일한 고용주가 되는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까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고용주에게, 즉 국가에게 밑보였을 때 거의 죽음과 다름없는 그런 노예 상태가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너무나 이 한국 사회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옥죄는 이러한 그 분위기, 이것이 이제 거기에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 토의를 또 했습니다. 에, 그리고 국가의 강압,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강압은 가능하면은 그것이 덜 불쾌하게 지나침이 없어야 된다 하는 이것이 이제 하이에크의 그 설명입니다.
뭐 지나침이 있는 경우가 뭐냐면은 법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부 금지를 해야 될 부분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서 이제 금지를 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올바른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특별법이 남발이 되고 누군가를 특별히 옥죄기 위해서 남발이 되는 그런 규제라든지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그런 그 사회는 그런 이것이 남발이 된다라든지 하는 것은 국가가 강압을 아, 잘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디는 옥죄고 어디는 보조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차별적인 그런 제도 이런 것이 그런 규제법이 남발이 된다라든지 또 한 가지 그 예는 뭐냐면은 국가가 강압을 갖다가 불쾌하지 않게 잘 제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도덕의 영역 에, 이런 거는 국가가 나서 가지고 국민의 인성을 갖다가 바로잡겠다 하는 식으로 나설 영역이 아니죠, 사실은. 구성원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글쎄요. 지금 보면은 직장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뭐 대학 사회 같은 경우는 연구윤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의무 교육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몇 시간을 이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정해 놔 가지고 이걸 의무 교육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작년에 했던 거 또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인성을 갖다가 바로잡겠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보여요. 근데 이것이 과연 이 강압의 올바른 그 행사인지 하는 것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